구동균 기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태 기분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개 같은 소식을 또 전달드려야 될 것 또 같습니다. 있어요? 이거 좋게 가지 우리.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침을 간 어떤 내용이긴 합니다. KBS 여론조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여론조사인지 저희가 지난 1월 2일 다반뉴스에서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그 KBS 메인 뉴스인 9시 뉴스에서 버젓이 뻔뻔스럽게 질문 하나하나 틀어주면서 뭐 이번 총선은 보수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충격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악의적이었고 더군다나 표본까지도 왜곡된 표본을 썼던 걸로.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떻게 보면 주의를 받은 그런 보도를 저희가 전달드리겠습니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여론을 왜곡했던 이 KBS의 여론조사 결국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1월 2일에 보도했던 이 충격적인 여론조사 지난해 12월 27일에 메인 뉴스인 9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던 내용인 건데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리고 심지어 내년 총선,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죠. 올해 총선이 어떤 선거가 돼야 되냐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선거가 아니라 보수 우파 야당을 심판한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더라 라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던 겁니다.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2건의 여론조사를 인용했던 건데 이게 버젓이 9시 뉴스에 다 나왔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샘플 자료만 놓고 보면은 되게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일단 응답률이 무려 17%. 굉장히 와. 이례적인 응답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맞아요. 높냐고. 나오기가 어려운 수준의 응답률이고 그리고 표본도 뭐 500명, 1000명을 넘어서서 2000명 표본에 응답률 17%니까 이거 굉장히 뭔가 믿을만한 조사인가? 공영방송에서 조사한 건 좀 다르네. 약간 이런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9시 뉴스에서 틀었던 게 바로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총선 어떤 구도냐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반대가 더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한 선거가 아니야. 라고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보수 야당을 심판한 선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찬성이 거의 60%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 결국 이 KBS의 보도를 다 보고 나면은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민주당 지지율이 되게 높네. 올해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저 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구나 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법 위반이었던 거네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KBS 사장을 처벌해야지. 이거 정말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선관위에는 나름대로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있는데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즉 질문을 딱 봤을 때 뭔가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뭔가 편향적인 그런 질문 만들면 안 된다.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어요. 보수 야당을 심판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왜 찬성이 60%씩이나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질문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결국 야당 심판론으로 유도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질문이 이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저희가 저번에 잘 지적했어요. 네. 네. 저희가 이거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다 보니까 질문 왜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8일날 조치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이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그냥 무미건조해요. 문재인 정권 실정 심판해야 된대요. 그래서 민주당 찍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반대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 없이 정부 발목 잡는 보수 야당.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뭔가 보수 야당이 죄를 지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보수 야당이 자기 반성을 안 한다는구나. 보수 야당이 정부의 발목만 잡고 있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결국 지금 기준을 제대로 어겼죠. 특정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금 비방성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관적 판단, 편견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표현 네. 하나하나가 정부의 발목을 잡아, 자기 반성이 없어.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질문지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거 위반이다. 명백한 위반이다. 라고 해서요. 조사자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4조를 위반했다라고 이제 선관위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심위에서 지난 8일에 이 리서치의 조사에 대해서 질문지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촉구. 사실 근데 너무 약해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뉴스인 9시 뉴스 아닙니까? KBS 9시 뉴스는 아무리 지금 뭐 옛날만큼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KBS 9시 뉴스는 대한민국의 최고 메인 뉴스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5천만 국민의 여론을 순식간에 그 질문을 보여줌으로써 순식간에 다 호도시켜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한 여론 조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요. 보통 이제 선관위에요. 선관위에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문항을 먼저 보내서 일부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거든요. 저희도 여론조사를 직접 하지만은 저희가 먼저 선거 문항을 선관위에 해서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그러니까 통과시켜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후에 여기저기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규정을 위반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요 누군가가 또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향된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 통계 시스템의 버젓이 다 게시까지 다 됐던 사안인 거고요. 나중에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이걸 지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야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 준수 촉구로 끝나는. 저희 신혜시 대표께서는 그 연사 중에 뭐 발언한 거 가지고 뭐 사전 선거를 했니 뭐니 해가지고 선관위가 그렇게 발끈했는데 이거랑은 지금 다른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편향적인 조사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렸던 선관위가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인 건데 물론 일단 지적한 건 잘한 겁니다. 지적은 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수 촉구로 끝나는 이 선관위의 태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심각하다. 자, 박한석 기자. 예, 단신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우동균 기자가 KBS의 왜곡 보도, 잘못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를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MBC까지도 총선 앞두고 노골적인 조작 방송을 일삼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올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에 맞선 묘수로 비례 자유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범여권이 비례 자유한국당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MBC가 총선을 앞두고 조작 방송을 시도하였다가 들통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지난 9일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전화하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정체는? 이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당시 뉴스데스크의 보도 화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만든 기사인데요. MBC는 해당 기사를 통해 취재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자유한국당의 통화 연결 안내음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통화 연결 안내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통화 연결 안내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어서 MBC는 이 통화 연결 안내음을 소개를 하면서 아무리 위성정당이라지만 자유한국당과 전혀 구분이 안 됐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며 비례대표를 공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개입한다면 불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선거 개입적 악의적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MBC 즉 MBC의 주장은 이거지요. 비례 자유한국당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자유한국당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MBC 보도는 명백한 조작방송 가짜뉴스였습니다. 아, 비례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통화 연결 안내음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자유한국당은 MBC의 악의적 조작방송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MBC가 조작방송으로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엄중 경고한 이후에 지난 15일 언론중재위원회 MBC의 조작방송을 명백한 허위보도로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MBC 같은 경우는 조작방송이 들통나지 않았겠습니까? 조작방송이 들통나니까 해당 기사를 삭제를 하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무엇이라고 변명을 했느냐? 취재 기자가 자유한국당 사무실 번호를 비례한국당 사무실 번호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을 했는데요. 저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아,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이건 MBC가? 조작 방송. 아, 근데 조작방송 하다가 나와갖고 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긴 MBC가 있어요. 조작 방송의 역사가 기네요. 기네요. 네. 예. 아니, 저 사람들, 저기 공영방송이잖아요, MBC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사고, 또 MBC가 또 급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일이라도 똑바로 할 것이지, 뭐? 한국당 번호를 착각했다? 이게 지금, 이건 변명이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실수이자 해프닝이다. 애써 축소하며 수습을 시도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라기엔 내용이 악의적이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MBC가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조작방송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될 공영방송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을 하고 정권에 충성하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